아까 전에 이 설명하다가 조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속성 감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어떠한 컨트롤에는 분명히 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맞나요? 네.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그 속성 값이 변하면 그 값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곳에다가 그 값을 우리가 활용할 때 많이 쓰여지는 형태고요. 그래서 특히 이 자바 fx에서 컨트롤에서 속성을 이제 코드를 우리가 크게 이제 각 컨트롤들에는 이렇게 메서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빈즈 프로퍼티 뭐뭐뭐 프로퍼티 타입의 이제 클래스죠. 이제 클래스인데 여기에 보면 스트링 프로퍼티처럼 예를 들자면 이거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이 스트링 프로퍼티는 주상 클래스고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는 자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의해서 접근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트링 프로퍼티라는 이 객체 안에 요거 위에 이제 요거 안에는 이제 세터와 게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만들면 getText, setText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맞나요? getter나 setter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의례적으로 우리가 set 메서드에서는 this하고 어떠한 값을 여기다가 this.text를 외부 값을 받아서 new value 이 값으로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값 여기는 속성을 다루다 보니까 속성으로 이거를 한 겹 랩을 한 거예요. 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에 들어가는 코드는 set이라는 메서드를 이제 여기에 내부적으로 이 프로퍼티 객체들은 set하고 get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set하고 get에 의해서 실질적인 값이 여기서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읽어오게 되는 이 프로퍼티 객체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메서드를 우리가 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et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 때도 이렇게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져 있는 걸 이용하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터와 게터도 중요하지만은 이 프로퍼티 객체들은 이제 보기와 같이 보시다시피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이 텍스트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스트링 프로퍼티가 돼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텍스트 프로퍼티 여기에다가 얘가 리턴하는 이 메서드가 지금 리턴하는 값이 스트링 프로퍼티잖아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값을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리턴이 되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놈이 바로 스트링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텍스트 프로퍼티 메서드가 리턴하는 이 타입에서 add listener를 등록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얘는 이제 지금 현재 add listener를 할 때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change listener로 제네릭 타입에 t가 들어가서 스트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엇 xxx property라는 메서드는 속성 감시를 위해서 change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얘는 속성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메서드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연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여기에 스트링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심플 스트링 프로퍼티를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 얘 스트링 프로퍼티와 스트링 프로퍼티 베이스라는 추상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얘가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set과 get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 텍스트 프로퍼티라는 이 스트링 프로퍼티를 리턴하는 이 메서드를 다 요 세 개를 다 들고 있어요. 모든 컨트롤들에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컨트롤에서 그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감시를 하고 싶다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add listener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타입을 리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change listener의 제네릭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떠한 값을 여기에다가 쭉 적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old value하고 new value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속성이 변한 걸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써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컨트롤들은 다 요 세 개를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거는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키를 누른다든지 등등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change listener라고 해서 속성 감시라는 것은 어떠한 컨트롤이 어떠한 부분을 이제 변화되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도 이벤트지만은 그 속성 그 컨트롤에 들어가는 값이 변경이 될 때도 그거는 이제 속성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되는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속성이 변할 때 실행할 코드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나열을 해주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이벤트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 그 속성이 변했다, 둘 다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한데 이제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이벤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플레이어기가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분명히 밑에는 프로그레시브 바나 슬라이더 바, 프로그레시브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내가 버튼을 누르면 얘는 프로그레시브 바가 쭉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맞나요? 예, 물론 버튼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바를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값, 여기에 밸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밸류 값이 재생이 되면서 서서히 변하는 거죠. 서서히 변하다가 이제 여기에 이 값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뿌려주는 내용이 이제 변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성 감시도 이벤트의 넓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성 감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강제로 이거를 쭉 당겨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범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둘 다 거의 근데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뭐 엄밀히 따지자면 이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메뉴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액션 이벤트가 터졌을 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체인지 리스너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 그 텍스트 에어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력 컨트롤들에서 값이 들어갈 때, 값이 변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성 감시로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도 보십시오. 만약에 텍스트 프로퍼티 add listener 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왔는데 A를 키보드 입력했을 때, B를 키보드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A라는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됐을 때도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키 이벤트가 터진 거죠. 그죠? 예, 키 이벤트가 터졌는데 그때 이걸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쉽게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벤트 핸들러와 체인지 리스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벤트 핸들러는 일일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값들이 키 이벤트가 됐다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벤트를 다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하나만 입력이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에 또 뭐가 또 입력이 되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하고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속성 함수를 통해서 한다면 뭐 여기에 A가 들어갔을 때가 올드 밸류가 되고 B가 또 쳐졌을 때는 이 A가 올드 밸류가 되고 AB는 뉴 밸류가 돼가지고 이 값들을 우리가 비교하든지 뭐 나타내고자 할 때는 속성 감시 코드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 핸들러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코드를 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분만 되면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참 좀 난감해요. 이거를 한번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학생들이 좀 알아듣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슬라이더 바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 속성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F11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값이 지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값이 밸류 프로퍼티가 변하는데 이 더블 밸류 이 값이 변하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폰트로 사이즈로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는 마우스 드래그드라는 이벤트도 터진다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죠? 그러면 마우스 드래그드라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때에 해당하는 이거의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도 지정을 해도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 폰트를 설정할 때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한 값일 때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긁었을 때 그 값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용을 시켜주려면 지금 이거는 이제 1.0, 0.00에서부터 100.0 이 사이의 값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벤트 처리의 코드에 다 넣어줘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폰트 사이즈가 뭐 사이라면 이렇게 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값을 바로 쉽사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밸류 프로퍼티를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밸류 프로퍼티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리스너 하나만 해놓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왜 안 보이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값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값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의 넓은 의미에서는 이벤트라고 바라볼 수 있으나 이걸 굳이 구태여 떼어서 속성 감시로 이렇게 빼내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 fx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뭐 어떠한 의도인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한쪽에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 들어갈 때, 아무튼 이 폰트도 우리가 어떠한 텍스트 필드라든지 이러한 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인딩 처리를 한다, 요러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이제 바인딩 처리를 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월드 밸류 값이에요. 그죠? 내가 키를 입력하기 전에는. 그죠? A를 딱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new 밸류 값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해 나가는데 이거 왜 안 변하노? 내가 지금 잡아놨나? 바인딩 해제를 해놨군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죠. 이거는 바인딩은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A를 입력하면 얘도 따로 A가 입력이 되죠. 그죠?
얘도 B를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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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건 양방향으로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단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속성 감시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벤트의 일종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A라는 이벤트가 키 이벤트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이 값을 알아내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 터질 때. 그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쉽게 하고자 이제 FX에서는 방금과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퍼티 뭐뭐뭐 프로퍼티, 그래서 이거를 속성 감시를 해줌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떠한 내용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들은 이게 스트링이냐 뭐냐에 따라서는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뭐 넘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모든 컨트롤에는 이 property라는 이 내용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하면, 적절히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속성 감시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요,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속성 바인딩인데요. 역시 이것도 속성 감시의 일종인데 두 개의 컨트롤 동시에 이거는 바인딩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컨트롤의 속성을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한다 해서 바인드된 속성들을 하나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도 변경이 된다. 이게 아까 속성 감시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그죠? 맞나요? 예. 네. 그래서 단방향은 말 그대로 하나가 변하면 이제 따라서 변하는데 이거죠.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단방향만 이렇게 걸어놨다면 내가 여기에 텍스트 에어리어 1에서 무슨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텍스트 에어리어 2에는 변하는데 이거는 단방향만 걸어놨기 때문에 텍스트 에어리어 2에서 무슨 이러한 내용을 적으면 텍스트 에어리어 1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양방향으로 우리가 걸어두게 되면 여기에도 누르면 변하고 여기에도 누르면 변하게 되는 거,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만들어 놓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역시 여기에서도 텍스트 프로퍼티라고 이 객체를 지금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속성을 이제 바인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단방향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쌍으로 양방향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려 그러면 bind by directional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요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binding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인딩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정적 메서드들로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bind by directional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양방향으로 바인딩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unbind는 이제 요 바인딩 된 거를 해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을 해제할 때는 여러분들 위에서 생성했던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unbind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텍스트 에어리어 2에서 unbind 할 때도 unbind by directional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bindings 클래스에 unbind by directional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해제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bindings 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indings 클래스를 가지고 속성을 연산을 하거나 혹은 다른 타입으로 변한 후에
우리가 바인딩을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속성 1이라는 곳에서 0에서 1 그리고 속성 2의 범위는 0에서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서로 범위가 틀리다 그죠? 예? 범위가 틀려요. 그죠?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바인딩이 안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하기 100을 한다든지 뭐 더하기 100이 맞겠죠. 아니 곱하기 100이 맞겠네요. 그죠? 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바인딩을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성 1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속성 2의 데이터 타입이 불린이라면 이것도 역시 바인딩이 안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여기에서 add나 subtract 이런 것들을 연산을 수행해 가지고 범위를 맞춰주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속성 값을 변형을 시키는 게 어디 갔나요? 뭐 안 보이노? 이거는 한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불린이면 바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트링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스트링이 만약에 불린이 트루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얘를 트루를 우리가 불린 타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서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인딩 처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네. 한번 이것도 쳐보면 알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쳐봅시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